첫 번째 강연자는요, 예전에 여기 길거리 강연에서 많이 강연을 하셨던 분이신데요. 일이 많다 보니까 바쁘시다 보니까 잠시 떠나 계시다가 오늘 이제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건민이 가신 할머니의 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아주 추억 속으로 좋은 얘기를 들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건민이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운트리스 권민희라고 합니다. 1년 만에 이 자리에 왔는데요. 지금 이 시간을 건너면서 그 사이에 저희에게는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사건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야외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간이어서 굉장히 좋은 장소라는 생각이 또 새삼 드네요. 이 자리에서 오랜만에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지휘발전소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 지금 이제 한창 여름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름이 되면은 가지며 호박 그리고 감자 여러 가지 채소들을 이렇게 조리해서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인터넷으로 장을 보거나 또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다음날 새벽에 배송이 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직접 장에 가거나 생협에 가서 이렇게 장을 보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또 그걸 조리해서 먹는 걸 굉장히 즐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약간 소녀 스타일 복장으로 제가 좀 꾸며보고 나왔는데요. 그 요리를 아침마다 이렇게 해먹다 보면은 내가 어째서 이런 요리를 좋아하고 이렇게 해먹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98세경에 이제 세상을 떠나신 저희 할머니 김말려 옹에게서 제가 배운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에 대한 생각을 최근에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기억하는 일이 사실은 나의 마음의 그릇이 커지는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귀중한 존재나 어떤 사람을 떠올려 보시면은 내가 한층 좀 커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머니를 먼저 이제 떠올리면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것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참외, 조기구이, 그리고 매운탕, 문갑에 있던 사탕, 그리고 마당에 나가면 직접 심으신 찰죽이나 수국, 그리고 이렇게 자그마한 아주 많은 다양한 야채들이 있는 남새밭, 이런 이미지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자잘한 이미지들에서 출발해서 또 다양한 기억들을 건져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다 보면은 그 가족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할까,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좀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다 보니까 가장 큰 기억의 조각이 언제냐면은 2005년도에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여름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 출가를 고민을 하면서 100일 동안 이제 절에서 행자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행자 생활을 마친 뒤에 이제 제가 출가의 길을 가기보다는 조금 다른 길을 가야겠다 결정을 하고 내려와서 8개월 동안 할머니와 함께 전라도 전읍이라는 지역에서 살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불교였기 때문에 정묘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는 아주 독실한 천주교 신자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세례명은 마리아셨어요. 한 집에 마리아와 정묘향이라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진 할머니와 손녀가 살면서 툭탁툭탁 하기도 하고 또 할머니한테 잔소리도 듣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할머니가 저한테 잔소리를 하셨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떠올려 보니까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하게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출가를 하겠다니 뭐 시골에 와서 살겠다니 그랬을 때 할머니 속은 참 터지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에서야 이제 좀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8개월의 시간은 어찌됐든 저한테는 굉장히 값진 시간으로 지금 남아있는데요. 주로 어떤 기억들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값지게 남았는지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보면서 떠올렸던 것은
할머니는 사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셨던 분이긴 하지만 주어진 삶에서 가장 창조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예술적으로 살아내셨구나라는 면들이 있어요. 한 가지는 제가 이제 할머니를 도와서 음식을 하다가 뭔가 나무를 데치거나 뜨거운 물을 이렇게 마당에 버릴 때 할머니께서 조용하게 뜨거운 물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께서 미물들도 다 듣는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뜨거운 물을 버리기 전에 조용하게 뜨거운 물을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뭐 불교라든지 환경적인 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생명 존중에 대한 공부를 한다라고 여겼는데 사실은 생활 속에서 삶에서 생명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그때 좀 배울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이 밖에도 밥통, 냉장고, 그리고 가스레인지와도 종종 대화를 나누곤 하셨는데요. 이렇게 할머니와 함께하는 그 물건들이나 어떤 대상들은 그냥 물건이 아니라 존재로서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물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굉장히 오래 쓰고도 잘 망가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제가 곁에서 보곤 했습니다. 그 해에 김밥의 추억도 한 가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할머니가 성당에서 어떤 체육대회를 나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 따라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저희 집에서는 슈퍼까지도 약 10km 이상 걸어가야 되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집안에 뭐가 있나 이렇게 재료를 보니까 그 밭에 있는 부추랑 달걀밖에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래도 색깔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부추를 좀 데치시고 달걀 지단을 만드셨는데 지단을 두 가지 색깔로 만드셨어요. 하나는 노란색 지단, 하나는 고춧가루를 좀 풀어가지고 붉은색 지단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김밥을 말아보니까 색깔도 예쁘고 또 맛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어디서도 이렇게 맛볼 수 없는 그 부추 김밥, 그 김밥에 대한 생각도 좀 나고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정성으로 삶을 살아내는 일이 가장 귀하고 이렇게 창의적인 일이라는 것을 그때 제가 20대 때 배워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여러 기억을 떠올리다 보니 후회가 좀 밀려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할머니에 대해서 할머니의 꿈이 뭔지 그리고 할머니가 뭘 하고 싶었는지 좀 물어본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늘 할머니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뭔가 정갈하셨고 요리를 즐기셨던 분이구나 라는 단편적인 기억으로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할머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 기억의 조각들이 연결이 되면서 나의 부족한 면들, 내가 더 배워야 할 점들을 좀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코로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회의 변화 속에서 마음이 약해질 때면 저는 이제 할머니를 좀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부터 6.25를 겪고 한국 현대사의 풍랑을 겪었을 그 작은 몸과 손, 그리고 자녀들과 손자들까지 대화를 나누던 그 풍요로움과 지혜, 혼자서 밭에 물을 주고 가꾸며 정성스럽게 밥을 짓던 마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배움을 놓지 않았던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기억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나란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구나, 그리고 나의 존재가 귀하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이 기억의 조각들 속에서 그 할머니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치를 기억을 하게 되니까 그게 바로 나의 존재라든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으로 돌아가셔서 부모님 혹은 또 할머니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그 존재를 나랑 한번 연결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